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작성하는 노트 사이즈가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노트인데요. 오랜만에 한 페이지가 다 채워졌습니다. 아마 그만큼 2023년 하반기, 특히 2023년 7월 달 첫 번째 주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을 좀 단디한 게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점을 조심하고 어떤 점을 잘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내 증시 먼저 체크하고 후반부에 뉴욕 증시 경제 지표 같은 거 쭉 체크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볼 텐데요. 우선 7월 3일 뉴욕 증시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7월 3일 뉴욕 증시가 조기 폐장하는 이유, 그리고 7월 4일 장 자체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거의 1일 반 정도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좋게 표현하면은 우리들끼리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 6월 30일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7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정강후약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7월 5일 6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6월달 ADP 민간고용지표가 7월 6일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날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표,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7일 금요일 드디어 노동부가 발표하는 6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에는 5월 달에는 33만 명 정도가 발표가 됐었죠. 대신에 실업률은 3.7로 전월 대비 0.3%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6월 달 고용 지표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24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하락한 3.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한 주는요, 뉴욕 증시가 거래일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가 금요일 고용지표를 앞두고 6월달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드러난다, 거래량이 줄었다, 혼조세였다, 이런 모습을, 즉 뉴욕 증시 자체가 아마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금요일 되는 날까지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지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 마감했다, 소폭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7월 FOMC 회의가 이제 눈앞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7월 중순 정도가 되면 연준 위원들은 이제 더 이상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요. 아직까지 2주 정도의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주 동안 연준 의원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짝 엿봐야겠죠. 6월달 FOMC 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50bp 추가 금리 가능성을 지지했다라고 하죠. 연준 의원 18명 중에 무려 12명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우리 50bp 금리 인상 해야 돼 라고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이야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많이 얘기를 했죠.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2번의 금리 인상을 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6월달 FOMC 회의록은 7월 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6월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잠시 쉬어가는 쉼표의 느낌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2번 정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다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9월달부터 남아있는 12월달까지의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야.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움직임 보면 금리 인하는 안 할 것 같고 금리 동결로 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생각이고,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연준 위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계속 25bp씩 2번 할 거다, 연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횟수가 조금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격을 금융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과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연속 2번의 금리 인상 차이의 이 간격을 과연 지난주 발표했던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됨으로써 과연 그 영향이 얼마나 반영이 될까? 또 하나,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7월 FOMC 회의는 7월 하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개인 소비 지출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7월 초에 발표되는 6월달 고용 지표,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6월달 소매 판매까지 모두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도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자, 국내 증시를 좀 들여다볼게요. 저는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뉴욕 증시는 쓸카드가 많기 때문에 크게 뺄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 설사 뉴욕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제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거지, 미국은 강건하다, 굳건하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대한 걱정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주식시장 주제 파악해야 되거든요. 특히 국내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국내 전문가들이 또 그냥 개인들 선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자칫하면 개인들이 상당히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7월달 주식시장 6월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6월달 증시 어떠셨습니까? 그냥 저는 증시라는 어떤 지수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시황 움직임의 변곡점을 찾고 있다 보니까 6월 증시를 참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7월 달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를 하나씩 제가 들어보면,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6월 30일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해서 2,5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다가오는 한 주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주다 보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아마 그 자리를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와서 지수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 30일 금요일 기관이 2,3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났고요. 9월 30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장 초반에는 좀 약했죠. 그래서 저점이 9시 30분에 찍은 2,541포인트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시켰고,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시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빠지면 이젠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6월 마지막 주에는 지수가 빠졌을 때 기관이 매수를 해서 지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6월 30일 금요일 날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주 수급을 보면은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987억 원 순매수, 기관이 328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무려 6천억 원 가까운 5,925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거래소만 그럴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3,377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1,001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무려 2,707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시점에서 얼마 전 방송에서 아니면 제가 올해 상반기 계속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올해 연초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것이다. 그냥 2200, 2300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공식이 나타날 텐데 그 공식은 무엇이냐면 개인들은 무서워서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 시점에 외국인들이 스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서 코스피 시장이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2400을 딱 지키는 게 아니라 2400을 막 넘어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뭐 뉴스든 아니면 증권사들이 스몰 개인들한테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저점 인식이 됐다. 어느 정도 뭐 악재가 반영이 됐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뭐 경제가 미래가 괜찮다. 이런 바람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린이들은요. 2,900, 3,000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전히 2,450, 2,500은 상당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도 거침없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기관들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면 은행, 증권사, 보험 이런 애들이 개인들에게 펀드를 판매하죠. 아유, 저기 고객님 직접 투자는 어려우시죠? 펀드 하시죠. 간접 투자하시죠. 이렇게 펀드를 판매합니다. 그 펀드 자금으로 기관들은 주식을 순풍순풍은 이때 쓰는 게 아닌데 하여튼 선뜻 막 삽니다. 그래서 순간 되면 이제 2,500이 넘어가고 2,600이 오게 되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기관들도 사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 종목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굵직한 녀석들을 끌어올린다면 기관들은 오히려 옐로칩 같은 그런 개별주 종목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어느새 2600포인트 와 있네? 나는 주식이 없네?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시점에 증권사들은 코스피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때 나오는 지수가 뭐 2,950이니 3,000이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예전처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매수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외인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 맛을 봤기 때문에 언제든 특히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단계에서 그 물량을 받아줄 힘들만 있으면 외국인들은 무조건 판다. 지금 그 힘이 누굽니까? 받아주는 힘이 개인들,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급을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7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490에서 2610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261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했기 때문이야 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FOMC 통화정책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490까지, 즉 2500을 깰 수도 있다라고 NH투자증권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내 증시는 7월 달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2500포인트에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일단 거래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고용지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2500포인트에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큽니다. 자,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자,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7월달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최고 높은 상단이 2732포인트고요. 코스피 하단은 2350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7월달 코스피 증권사들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 찾아보시면 대략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7월달 주식시장은 조금 관망세라는 의미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2732포인트까지 본 곳이 가장 높고 가장 저점이 2350으로 보고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는 2400포인트는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이 아니라. 근데 저는 7월달에 2400을 깰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증권사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관계자들이 2분기 영업이익을 그동안 지난 2달 동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난 2달 동안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어땠습니까? 어닝 쇼크였죠? 어닝 쇼크였지만 실적 발표하는 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부진했지만 감산 효과 기대로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점점 상향 조정합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미리 2분기 영업이익을 점점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2650포인트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7월 7일 날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어닝 시즌,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 삼성전자가 튀어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미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그 상향 조정이 선반영돼서 재료가 소멸돼서 하락할 것이냐라는 보는 건데 저는 좀 후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2분기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때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면서 같이 삼성전자는 거의 6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미 2분기 영업이익을 지난 2달 동안 조금씩 상향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인이 반도체만 집중한다. 자, 이렇게 들으면 개인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다른 주식은 다 팔고 있고 순매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만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지수가
2,700을 가지 못하고 2,600을 반납하고 지금 빠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이미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안도하면서 7만 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전에 2011년인가요? 그때 OCI라는 종목이 떠오릅니다. 그때도요. 2011년도 뭐 종목들은 그냥 뭐 외국인들이 팔고 막 지지부진했는데 OCI 주식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때 차화정도 약간 이제 끝물이었거든요. 그때 OCI가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증권사에서는 OCI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 당시 OCI 현재가는 6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게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집중한다. 자, 이렇게 혼조세, 이렇게 경계심, 이렇게 관망세가 펼쳐질 때 삼성전자 같은 거 사자. 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뛰어드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5월 달부터 그러니까 6만 원대 초반부터 지금 7만 원대까지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점점 2분기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하반기 코스닥이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70에서 948포인트까지 보고 있고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100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은 868포인트인데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간다고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아까 지난주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이 3,377억 원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1,001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미있는 사실은 거래소는요. 코스피는 개인은 한 2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은 3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즉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가 더 강했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기관은 1,001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 개인이 무려 3,37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코스닥에는 개인들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미쓰리가 표현하는 바로는 뭡니까?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하반기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반기에 코스닥이 900포인트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예. 제가 그랬죠. 올해 하반기의 주식시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주르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800포인트, 2,900포인트 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불편한 공포감보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온 개인들 있죠. 이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러움. 그러니까 2,900, 3,000 그때 넘었을 때 주식을 매수한 주린이들은 주식이 빠지니까 에이씨 그냥 에이 몰라 끝났어. 약간 이런 생각을 빨리 갖게 된다면 최근 주식을 매집한 개인들은요. 한동안 꽤 오랜 동안 희망 고문에 쌓일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애널들도 쉽게 지금 전망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물론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3,000포인트, 2,950포인트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권사들은 반도체 강하다. 외국인들이 샀다. 그러니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쯤 그러니까 2,400, 500 이런 특히 2,600포인트에 들어온 개인들에게는요.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추가적으로 매집하기도 못하고 상당히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어찌 보면 돈다방 미스를 하는 유일한 이유가요. 제발 개인 투자자들, 기관들, 외국인들에게 뒤통수 맞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맞잖아요, 뒤통수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더
어찌 보면 실력 있는 주린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상 너무 개인들을 홀리는 전문가들이 많고, 그리고 개인들이 각대 전투를 하다 보니까 매번 당하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배웠던 그 고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고수들은요, 기관, 외국인 절대 그 고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린이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너무 주린이들이 쉽게 전문가들 말에 혹하고, 바로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개인들이 바로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 내내는요, 절대 개인들, 기관들에게 뒤통수 맞지 않는 그런 주린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요, 또 다음 주 장 시작이 되면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7월 3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7월 4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